자, 네이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좀 수급 들어오고 그리고 변동성 확장되고의 흐름인데 이 네이버도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죠?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고 그리고 네이버도 사실상 제한적 그 유통 물량 중에서 지난해 9월 이후에 자사주 매입까지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가 단행된 그런 종목입니다. 그 수급 논리 대비해서 변동성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크게 작용되지 못할 정도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이 밀리기도 하는 지금 뭐 완전히 밀려 있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월등히 치고 들어올려놨기 때문에 그나마도 뭐 30조 원대의 흐름에서 다시금 움직임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에서 뭐 사실상 뭐 특별하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다라고 이제 설정 범위를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그 개장 초에 그 검색에 떠있던 종목군들 순차적으로는 네이처셀과 하나솔루션이 떴고 그 네이처셀은 뜬 이후에 상한가까지 이렇게 잘 진입되는 모습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이후에 상한가 중간에 한 번씩 이제 이탈 신호가 있었습니다만 재진입이 바로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주력주 기준에서는 네이버가 이렇게 검색기에 떠줬습니다. 좀 늦게 떴죠. 우리는 이제 뭐 주력주니까 매수 사인을 좀 일찍 잡아내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 기준에서는 좀 늦게 떴어요. 하나 시스템도 지금 이제 막 뜬 거예요. 이제 2.47%. 그러니까 네이버의 등락률 범위 대비해서는 좀 밑에 뜬 거는 거래 대금이 조금 더 유리하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네이버가 좀 더 일찍 떴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LIG 넥슨이나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좀 제한적이긴 한데 그래도 1% 변동 범위. 그러니까 투건 들면 86만 2천 원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올 위치에 지금 84만 원 공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네이처셀의 상한가가 뭐 대단히 고무적이었고 검색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됐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강하지 선생님께서 좀 올려주시는데 이제 좋은 자료들도 올려주시고 또 수익 계좌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뭐 감사하죠. 약을 많이 드시네요. 아이고 저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지금 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네이처셀 보시면 3170원에 3170원에 이렇게 네이처셀 편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7%대 그리고 이제 그 하나엔진 같은 경우 검색해 뜨고 나서의 진입 그다음 네이처셀 33,250원 상한가까지 이렇게 해서 그 검색해서 뜨고 나서의 수익 범위를 이렇게만 가져가셔도 3만 원에만 가져가셔도 올려드리자마자 포착되자마자 바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검색기에서 얼마나 행복해요. 맨 처음 올려드린 게 개장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이제 VVIP방 일반방까지 싹 다 올려드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네이처셀이 이런 내용 가지고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자료들도 이렇게 올려주신 거죠. 그래서 보시면 줄기세포 치료제 미 FDA 특허 허가 기대입니다. 허가된 것도 아니고 그 기대에 상한가를 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심리적인 면이 더 펀더멘털 면보다는 심리적인 면이 더 작용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어쨌든 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검색기 이렇게 떠주니까 떠주는 흐름에 맞춰서 수익 범위 가지고 가시면 무난합니다. 하나 시스템도 다시금 이제 앞전 고점을 넘기려는 시도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지지 않아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 시스템이 4만 원대 고점 찍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받고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뚫어줄 때 그때 이제 대량 거래가 실려주면 무난합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먼저 윤정도 검색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뭐 유튜브 이렇게 있어요. 그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 찾아오시면 이렇게 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도 있고 한데 이 스트리밍 방송을 지금 생각날 때 꺼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뭐 자료들도 한 번씩 보시고 종목 검색기도 지금 말씀드린 검색기 기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링크가 나와 있어요. 신청하시는 링크가. 그러니까 그 링크 보시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종목군들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사상 최대 신고가 기준 지금 장이 어렵긴 합니다만 그나마도. 그리고 이제 에이벨바이오도 계속해서 누적 수급 외국계에서 들어오면 슈팅 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뭐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슨원이나 현대 로템 방산주들 묶어서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지만은 하이닉스 기준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펩트론 또 네이처셀도 지금 이제 링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다 보시고 뭐 에이벨바이오도 보시고 볼기둥 AI 관련해서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수익 범위 잡아가시면 되겠죠. 요것도 지금 고쳐놓을게요. 채널 맞춤 설정 해가지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든 기존 분들이든 이제 오셔서 같이 이제 보시고 영상들 같은 경우도 펩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펩트론도 4월 1일 날 10만 원에 떴단 말이에요. 97,000원 10만 원. 그 이후에 흐름이 되는 거고 뭐 네이처셀도 상한가, 펩트론도 상한가, 에이벨바이오도 상한가 다 한 번씩 상한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흐름들을 검색해서 가져가시라는 얘기죠. 오늘처럼 3만 원 이하에서 뜨고 3만 3천 원대 상한가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화번호 오픈해 놓고 이 부분 네이버의 부분을 좀 진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19만 5,400원까지 4% 오래간만에 시가총액 30조짜리 또 무게감이 있는 네이버에서의 변동률의 확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뭐 20만 원 이하 여지껏 많이 올라온 것 같아도 오늘 반등이 있는 것 같아도 20만 원 이하란 말이에요. 굉장히 좀 과하게 밀려 있는 건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고점에서도 많이 잡았어요. 뭐 대바닥을 잡았고 지금 뭐 대박 수익 나셨죠. 이렇게 설정해서 보는 종목도 사실은 아니고 시장이 원체 이제 무겁게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감안해서 다 들여다보고 또 설정 범위 잡고 뭐 그래야 되는데요. 일단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성장주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로 인식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죠? 저 부분을 뭐 저평가니까 우리가 들어가야겠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저평가냐 아니냐를 놓고 이제 따진다면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뭐 윤정도 나부랭이가 뭐 이거 상승할 모멘텀이 있다. 그거는 그 이런 내용 가지고 상승할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시장의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내용을 참조를 해서 제가 그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시장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경우는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철저히 수급 논리거든요. 그 철저히 수급 논리인데 수급에 대해서 사실상 메이저들의 매도의 부분이 그게 이제 수급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데, 그러니까 소형주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네이처셀 상한가 언급드렸습니다만, 거기도 뭐 시가총액 조단위이긴 합니다만,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가 유입된다 하더라도 이제 단기 성향의 액티브 쪽에서의 공격적인,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 들어가도 2조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30조짜리 이런 종목은 단기 성향의 이제 그 메이저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더라도 단기 성향만 가지고 주가를 땡겨놓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장기 성향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급이 들어올 만큼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올해 들어서 딥시크 관련해서 이제 좀
이야기된 부분이 있고 회자된 부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형성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든 외끌이든 수급이 들어왔죠. 근데 이제 수급이 들어왔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까지 실려준다면, 그러니까 하나오션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주들처럼 매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매수도 들어오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매수도 들어오고 거래 대금도 터져줬단 말이에요. 근데 네이버는 거래 대금은 조금 제한적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거래가 조금 수반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좀 제한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수급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든 외끌이든 들어와 주는 거. 그리고 누적적인 이제 뭐 그 수급 이외에 거래 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대금이 형성되어 주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래 대금은 좀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도 수급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주력으로 가지고 가는데 이 네이버를 주력 10%까지도 채웠었죠. 그 정도로 채울 정도로 순매수 기준의 최상이었단 말이에요. 순매수 기준의 최상.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작년 10월 2일 4분기부터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는 9월부터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좀 놓고 보는 종목의 흐름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금 지금에 맞게 자를게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2월 5일이니까 현재 맞게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들여다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의 기준이고 좀 뭐 하나 시스템도 뜨고 난 이후에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작년 10월 2일부터 4분기부터 그러니까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일 것까지의 순매매 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가 여전히 1위입니다. 1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게도 1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수반되지 못하고 전체 시장의 흐름이 흉흉하다 보니 나홀로의 강세를 떼지 못하는 거죠, 사실. 그러나서 이제 좀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근데 이런 종목의 경우는 한번 시세 분출에 탄력이 받으면, 그러니까 뭔가의 모멘텀이 불거지는 거잖아요. 뭔가의 모멘텀이 불거지고 시세의 흐름에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은 상당한 탄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수 평균 단가 대비 지금 시장이 흉흉하다 보니까 할인 요인을 받고 있거든요. 할인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이제 할증 요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대처하고 감안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 자료 부분,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어떻게 됐냐 했을 때 이게 이제 쌍끌이냐 외끌이냐의 차이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관망이거든요, 전체 시장에서. 기관이 이제 관망이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순매수 기준 순위에서 없어지는 경우들도 이제 발생은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의 주력주 중에 하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1위에 놓여져 있죠.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위. 그래서 이 부분도 잘라서 올려놓을게요. 5, 7, 10, DBI 때까지가 10이네요. 그죠? 그래서 그 수급범에 있어서는 그 어느 종목보다 가장 뛰어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순매수가 4분기 이후부터 지속됐다. 다만 이제 1월 이후의 흐름에서는 이제 잠시 주춤거리는 모습. 그리고 9월부터 따지면은 월등히 더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뭐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매수 평균 단가의 기준도 설정이 좀 잡혀야 되겠죠. 매수 평균 단가의 기준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검색기에 여기도 이제 뜨기도 하고, 또 검색기에 떴는데도 불구하고 뭐 시세가 나올 자락에서 시장이 무너져서 오히려 이제 손실범위 형성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흐름,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게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해서 이제 17만 원대부터 쭉 떠서 25만 원 수준까지인가 올라갔었을 거예요. 25만 원 수준까지인가 올라갔었을 텐데 이 중간에 사실상 뭐 차익 실현보다는 좀 계속 끌고 가는 설정 범위를 잡아왔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아마 거의 주춤되는 흐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매집 부분을 이제 가장 강조를 드린 거죠. 이제 딥시크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내용보다는 매집 부분을 더 강조를 드렸고 그 매집 규모가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뭐 10월 10일부터 1월 3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볼게요. 지금 이 부분도 같이 보고 저 수급 범위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원래로 따지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의 경우에 이렇게 개인 누적 수급 보시면 9월 정점 이후에 이제 수급 개선폭이 있었던 거거든요. 9월 개선 이후에. 근데 뭐 10월부터만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아까 보니 10월 뭐 예를 들면 10일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주춤거리는 모습. 그렇다고 뭐 좀 물량이 많이 출회되면서의 흐름이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투자자별 동향. 소폭의 매도가 있었지만 아마 기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보니까 이제 10월 10일경인 것 같아요. 기타 법인까지 이제 치면은 또 소폭 달라지는 게 있을 텐데 어찌됐든 10월 뭐 10일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이 개인들이 뺏겨진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전거래일 것까지만 볼게요. 아직은 오늘 건 통계가 안 잡히니까 연기금 위주로 그 다음에 기타 법인은 이제 자사주 매입 부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연기금과 자사주가 다 사들인 거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1,000만 주를 뺏겼어요. 어찌됐건 1,100만 주를. 1,100만 주면은 작지 않죠.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는 어찌됐건 그 1위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쌍끌이 순매수 우리나라의 1위.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10%에서 조금 줄여놨지만 거래가 이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뭐 막연하게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서 좀 줄여놓긴 했지만 그래도 잘 유지 대처를 했다. 5% 비중 가져갑시다라고. 그리고 저 부분에서도 또다시 거래가 급감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기준에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엄청난 반등 탄력을 나타내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오늘 잘 움직임을 줘서 뭐 더 움직여주면 더 좋죠. 근데 이제 거래는 다소 전체 시장에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봐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10월 10일부터 이제 4월 20일까지의 누적 수급 범위예요. 그래서 기간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정체죠. 외국인들 위주로 다 산 거고 거기에 이제 기타 법인이 포함된 거고 그리고 개인들은 1,100만 주를 어찌됐건 뺏긴 거고 그렇게 해서 유통 물량이 작은 종목 기준에 7%에 달하는 매수가 단행이 됐다라는 거는 작지 않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이렇게 좀 변동이 나와줄 때 사실 그 여러 가지 전략을 설정해서 좀 잡아드리는 거고 평상시에는 이제 변동률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 그 자주 전략 부분을 녹화를 해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뭐 잘 움직여 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전략을 설정해드리고 있고 현대차도 녹화를 해드리고 있는데 해드리고 나서도 솔직히 시장 깨지면서 많이들 미끄러진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단기간에 네이처셀처럼 뭐 상한가 흐름으로 이렇게 나와주고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가장 많은 매수 강도를 주는 정도의 수준 이런 흐름을 연출을 해주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극대형주에서 이런 경우는 뭐 시장이 깨져서 동반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더라도 과도하게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조정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 드뭅니다. 결론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잖아요. 그 외국인들 쪽에 매수 평균 단가가 20만 1,000원이고 개인들이 20만 1,000원에 또 역시나 물량을 뺏긴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아직도 할증이 아닌 할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유통 물량도 제한적인 애가 7%의 매집이 단행됐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 상황 때문에 할인까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죠, 사실. 이런 종목이 한두 개이겠습니까? 많은 매집이 많이 됐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데 매수 강도가 확대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그룹주들이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이 많아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데 거기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오션도 순매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온 거죠. 제한적 유통 물량 속에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수급 바탕 범위로 해서 설정을 잡아드렸던 게 월봉 차트라든가 그리고 주봉 차트 그리고 일봉 차트. 이제는 바닥 찍고 돌려서 올 초부터 해서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급 범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시장 핑계 받게 되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휘청되고 또 휘청되는 흐름이었고, 이제 다시금 이제 오늘 하루 변동성에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이구 에이벨바이오를 문자를 내야 됩니다, 그죠? 에이벨바이오를 VVIP 방은 문자 나갔어요. 그런데 네이버에 추가적인 매수세를 내면서 일반 방에 아니라 VIP 방에 문자 못 냈어요. 그러니까 VIP 방과 VVIP 방의 차이가 뭡니까?라는 이제 의견들을 주시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방 안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에이벨바이오 무료방에 있는 거 있죠. 유료방은 상관없어요. 유료방은 어차피 전략 부분 올려드리니까요. 그래서 무료방에 에이벨바이오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쭉 복사해다가 한번 쫙 올려드리세요. 1분도 안 걸리니까 그거. 그죠? 올려드리시고 매수 사인 내야죠. 우리는 지금 에이벨바이오 어제도 매수 사인 나갔고 그리고 오늘도 매수 사인이 나갔어요 분명히. 나가서 오늘 나간 게 65,300원에 나갔습니다. 65,300원에 나갔고 7차 목표 주가 7만 원 해놨는데 벌써 이미 에이벨바이오가 움직여서 67,000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 한 단계 업을 시킬게요. 어차피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8차 75,000원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충분합니다. 누적적인 수급이 있었고 오늘 네이처셀의 영향이든 뭐든 변동 탄력이 나오니까 66,500원으로 할게요. 변동성 감안하고 추가 2.5% 그래서 5% 편입.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나가고 있죠. 그래서 두사이너빌리티도 26,000원 공방에서 이제 또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는 기준이 되는데 요렇게 에이벨바이오 66,500원으로 한 템포 이제 눌림목 이용해서 들어가시는 걸로 기준 잡아서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업을 하는 내용들이 한꺼번에 몰려져서 이제 좀 벅찰 수도 있고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두 가지입니다. 네이처셀하고 에이벨바이오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봐서 이제 하나 시스템도 고민을 할 건데 일단은 에이벨바이오 쪽에 낱장 파일로 해서 올려놓은 그 전략 부분 올려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캡처한 거 검색기 이제 캡처한 거 순서대로 하고 상한가까지 그 다음에 교육 자료까지 그 다음에 진입 후의 수익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리면 크게 무리수 없겠죠. 자, 에이벨바이오 교육방에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66,500원에 목표 주가 75,000원으로 상향 8차 목표 주가. 그러니까 이번에 42,000원에 포착되고 상한가 가고 그러고 나서 66,600원 고점이었는데 그게 이제 뚫려준 거죠 지금 오늘. 그래서 문자반에 계신 분들도 오늘은 문자가 좀 오래간만에 여러 개가 나간 거예요, 그죠?
오래간만에 문자가 꽤 나갔습니다. 네이버 나갔죠. 그리고 하나 시스템 나갔죠.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나갔죠. 그다음 에이벨 바이오 하나 시스템 네이버 꽤 나간 거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교육생 문자반 불기둥 AI반은 문자가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종목이 나오더라도. 그리고 VIP 방하고 이제 VVIP 방 위주에서 전략 설정을 좀 꾸리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이버에 이제 그 전략 부분 녹화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차트 기술적으로 이제 현재 구간은 설정을 잡아놨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평가 상태는 아니더라도 이제 펀더멘탈로 충분히 이제 볼 수 있는 종목 기준으로 설정해서 대처하는 게 옳죠.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차트 부분을 마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오늘 이제 올라간 게 참 많습니다. 네이처셀 상한가 3만 원에서부터 올려드려서 이런 진입 후에 15.45%의 수익 범위까지 29,000 뭐 28,800원 요거 수정해 주세요. 요거 수정해 가지고 29,000원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시가 위쪽에 시가에서 안 떠 29,900원 29,900원 정도면 딱 될 것 같아요. 3만 원 이하 우리가 캡처한 게 3만 50원이고 그렇게 해서 요거 한 번만 수정해 주세요. 전체 시장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건 이제 외국계에서 좀 액티브 쪽에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도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이버 쪽에 이제 월봉 차트 그리고 주봉 차트 이렇게 해서 일봉 차트까지 좀 자르겠습니다. 월봉의 기준에서 이제 기존 방송에서 이제 잘랐던 화면 위치 그대로 23년 1월 2일부터 23년 기준 23년이 아닌데 날짜를 저 잘못 해놨던 것 같아요. 21년도인 것 같은데 뭐 굳이 너무 멀리 안 봐도 될 것 같긴 하고요. 23년부터 놓고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앞정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준에서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연동폭에 그 좀 휘청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번 고점 찍고 밀린 그 흐름도 시장의 연동폭에 그래서 더 땡길까요? 아니면 더더욱 땡길까? 어찌됐든 그 시장 강세를 뛸 때도 제한적이었고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먼 과거 데이터에서의 흐름까지 뭐 보셔야 되는데 정점 찍고 나서 과하게 이제 시장 대비해서 월팅이 많이 올라올 때거든요. 이때가 카카오하고 더불어서 정점 찍고 나서의 흐름이 됐고 지금 기준에 이제 다시 뭐 이 정도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뭐 시장 변동률도 좀 놓고 보고요. 그리고 그 자체적인 흐름도 좀 놓고 보고요. 수급 범위의 저 흐름도 놓고 보고요. 그래서 저 위에까지 21년도 고점까지 형성이 되려면 이제 아무래도 수급은 지금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형성이 돼야 된다. 다만 이제 23년 이후에 뭐 고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실 때 요 기준에서 뭐 23년 하반기부터 딱 놓고 보면 되겠네요. 요 기준에서 수급 논리로만 놓고 따졌을 때 다시금 24만 1,500원. 제가 아까 25만 원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23만 5,500원이었네요. 그죠? 고점이 이번 고점이. 그래서 저 수준 정도 딱 뭐 움직임을 주면은 될 것 같아요. 오늘 오래간만에 뭐 종목별로 다 오늘 하나 시스템도 떠 있으니까 하나 시스템을 녹화를 뜰지 아니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쉬워요. 프로그램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탄력이 있었으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기준을 잡았을 텐데 뭐 장중 오후장도 있는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04월 벌써 4월이에요. 그죠? 4월도 지금 벌써 22일입니다. 22일에 월봉 기준인 거고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대금 이제 오늘부터 해서 스타트가 잡혀서 좀 더 탄력 조금만 받으면 그리고 주봉의 기준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난해 9월, 10월부터 해서 이제 설정을 잡았거든요. 그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누적 수급 범위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뭐 망치형 또 혹은 꼬리가 제한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거래하고 꼬리가 지금 상승 잉태 확인형인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슈팅 범위가 거래가 이제 실려주면 되겠죠. 오늘부터 해서 거래가 조금만 실려주면 뭐 충분히 말씀드린 저 위에 고점까지 넘길 수 있는 수준의 수급은 형성돼 있다는 거. 오늘 분명히 수급은 들어와 있을 거고 그잖아요. 오늘 수급이 들어와 있을 거고 거래 부분은 아무래도 주간 단위에서 요 거래량을 넘겨야 돼요. 저 위에 고점 넘길 때. 근데 지금은 당장 안 넘겨도 되니까. 그럼 지금의 위치는 저 거래 70%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설정을 잡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주간 단위에 600만 주 그리고 저 거래량의 또 70%니까 400만 주 정도 주간 단위에서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슈팅 한 번만 더 나와주면 슈팅이 한 번만 더 나와주면 그러면 이 글씨가 안 보여서 죄송해요. 잠시만요. 슈팅이 한 번만 더 나와주면 400만 주의 주간 단위 거래량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큼 지금 11시가 안 됐는데 거래가 40만 주입니다. 충분히 긍정적이죠. 11시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조금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놓고 보시고 요게 이제 주봉. 그다음에 일봉 기준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오늘 스타트가 잡혀줘야죠. 내일부터 오늘 자금 집행한 쪽이 그러니까 뭐 메이저가 들어온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오늘 자금 집행한 쪽에서 내일부터 자금 집행 안에 안 들어와. 그러면 이제 다시금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뭐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까지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봉은 아예 4월 달 거만 땡길게요. 4월 언제부터 땡길까요? 거의 뭐 똑같네요. 뭐 3월 초나. 근데 일봉 좀 변동률이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고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렇게 하고 요 기준에 여기도 마찬가지 거래가 최소 범위 100만 주, 최소 범위 이렇게 터져줘야 우리가 원하는 탄력. 하루에 1, 2%, 2, 3%뭐 아름아름 올라오는 그거는 뭐 우리의 기준점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하는 거는 뭐예요? 오늘처럼 최소 뭐 4, 5%씩. 그러려면 100만 주가 터져야 된다. 그래서 그 거래량, 그다음에 이제 막 영선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영선. 그래서 뭐 4월부터 땡겨도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4월부터 땡겨도 될 것 같아. 이제 막 영선 넘기는 거니까 흥분하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아주 엄청난 고점을 넘기는 건 아니니까 100만 주와 70만 주 70% 이 정도만 거래가 돼도 무난합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넘길 수 있고 장악했죠.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료들 묶어서 한꺼번에 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뭐 네이버가 뭐 시장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 종목으로 설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에 대한 우리끼리의 우리 주력이니까 우리끼리의 전략 설정 범위를 이렇게 가정하면 될 것 같고 외부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뭐 좀 내 자산 규모가 좀 크다 그래서 뭐 소형주 뭐 네이처셀 검색해 뜨더라도 많이는 못 들어가고 뭐 또 LIG 넥슨도 알겠는데 거래 대금이 다소 제한적이면 뭐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위주로 보겠다 혹은 그나마도 조금 더 거래가 있는 현대로템이나 이제 한국항공우주 쪽을 보겠다 이런 식의 똑같은 전략이더라도 제대로 기준점 잡아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설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또 혹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직접 오셔도 된다고 그랬죠. 그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오시면 이렇게 검색기 신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이거는 이제 검색기 뜬 종목 중에서 이제 제가
옥석 가리기를 좀 해서 종목을 설정해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VIP 방의 경우는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매수 매도까지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 거고, 그리고 VVIP 방은 자산 규모가 이제 1억 이상이신 분들의 기준에서, 또 종목 검색기 HTS 버전을 나는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 설정을 해드립니다. 왼쪽에 이렇게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왼쪽에 전화하셔가지고 함께 기준 잡고 대처 나가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뭐 쉽지 않은 장이지만은 뭐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흐름들 감안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나쁜 장도 아니니까 차분히 잘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